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헌이라고 합니다. 언더독스는 2015년 4월에 사회적 기업가들을 같이 발굴하고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했던 회사고요. 지금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스타트업 종사자분들까지 창업교육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들이 잘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첫 해 매출 1억 원을 했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198억 시현했고, 올해는 3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투자를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이익을 시현한 걸로 투자도 해보고 성장을 해보는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차곡차곡 성장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여러 아이템들을 고민했었어요. 그 당시에 공유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공유 독서실이라든지. 근데 저랑 같이 그 비즈니스를 구현할 동료가 없는 거예요. 동료를 찾아야겠다. 근데 제가 당장 고용을 막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눠서 나랑 해볼래? 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부터 첫 번째 동료로 맞이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저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모아뒀던 돈이 있어서 내가 일을 잃으면 다시 직장인으로서 살아도 큰 타격이 없겠다 하는 금액이 딱 1,000만 원이었어요. 같이 시작한 공동 창업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월급을 형편없게 받아가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컨설팅 알바를 뛰고, 그게 안 되면 개인 마이너스 통장 열어서 직원분들 월급 드리고, 저는 월급 100만 원 가져가고, 그 생활을 1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운이 좋게 매출이 오르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저희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인바운드 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업이. 최고의 영업은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당연히 그거는 만족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저희의 교육생들이 우리를 또 선택해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교육을 했어요, 실행을. 어차피 이 영역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하면 이거 우리가 다 검증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에서 창업교육을 처음 해볼 때도 이게 언어 장벽이 있고 과연 되겠냐라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영어로라도.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일단 확실히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있고, 해보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전략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실행을 잘하자, 그리고 실행을 계속 많이 해보자. 그러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매 순간 사실 힘들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창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마음먹은 동료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언더독스가 창업교육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창업교육 회사가 이걸 왜 하는 거냐라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이거를 빨리 결과를 보여드려야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행을 더 빨리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빨리 스스로 결과를 보여줘야 나머지 구성원들이 가야 될 이유를 찾으시니까, 그런 과정들의 반복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모든 유보금을 넣어서 사옥을 사는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건물을 왜 사냐. 저는 어쨌든 회사의 자산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교육회사니까 거의 교육장이나 저희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2달 만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고 대면 교육이 다 막히면서 월에 한 3, 4억씩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었던 대출로 계속 버텼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숨쉬기가 어렵고 빨리 거기 벗어나고 싶고, 근데 그거를 제가 티를 내면 다른 구성원들 입장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줌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홈페이지로 빠르게 바꾸고 저희가 좀 빠르게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계셨어서 저희가 매출도 나고 하면서 그 기간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이거를 했을까. 근데 그 시가 다 지나가고 요새 하시는 말씀은 잘 샀다. 선택이라는 게 사실 결과로 그 선택이 좋았냐 나빴냐가 나오는 거지, 선택할 그 당시에 좋은 선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행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성원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도 엄청 소심한 성격이어서 모자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면 울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조용한 친구였어요. 은행 갔을 때도 그랬는데 컨설팅을 가면서 정말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이신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도 그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좀 발현되기 시작한 것 같고, 사업을 하니까 이 적극성만 있었으면 좋은데 이제 조급함이 들어가는 거죠. 불안함과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오지? 자신에 대한 자책과 이게 다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뭐랄까 빡세게 된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대표로서의 김정원과 개인의 김정원은 완전히 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느꼈던 게, 제가 건강하게 직업을 유지하려면 이게 구분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신 동료분들과 그렇게 막 술자리를 많이 갔거나 사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마치 이제 막 오늘 화냈던 사람이 갑자기 아닌 사람으로 하게 되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물론 외향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처음 시작은 되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향적이라고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향적이어도 오히려 본인의 장점들을 잘 이제 발휘하시면 사업은 성격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린 방식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좀 구분이 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컨설턴트 출신이니까 최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서 실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봤자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실행할 때가 되면 정작 거기 에너지가 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이 맞았는데 제가 실행을 못한 건지, 실행은 잘했는데 계획이 잘못되는 건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획을 엄청 줄이고 실행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 커리큘럼은 강의가 한 20%밖에 안 돼요.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내재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양대 신현상 교수님께서 액트프로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더니 이제 언더독스가 제일 중요한 건 계속 하라고 하는데 결국에 실행 아니냐, 실행으로 창업가를 만들고 싶으면 액션이랑 안트로프너를 조합해서 액트프로너가 되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액트프로너가 우리를 가장 잘代변할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들으러 왔구나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창업은 듣고 배운다고 결과가 나오는 영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해오세요라는 숙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객 인터뷰라는 걸 했을 때 몇 명을 해올 겁니까? 그럼 보통 한 3명, 5명? 저희는 100명 해오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방식이면 100명이 됩니다. 방법 알려드리고, 그러면 매일매일 몇 명 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가 마치 이제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계속 그거를 자극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반강제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객 얘기 듣고 뭔가 좋은 얘기도 듣고 나쁜 얘기도 변화가 생기니까, 원래 혼자 했으면 한 3명 할 거를 같은 기간에 100명 하고 오시면 본인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시고. 저희의 성공의 정의는 지속 가능성이 늘었냐 안 늘었냐거든요. 물론 상장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도 물론 큰 자랑이지만, 그분들보다는 나머지 99% 창업가들이 계속 창업이라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큰 자부심이거든요. 저희 창업 전환율이 거의 교육대로 70%가 넘고 지속 가능성도 적어도 한 3년은 되니까, 저도 창업할 때 당연히 꿈꿨던 게 엑시트 해야겠다. 회사를 팔아서 내가 이뤄낸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사실 그 이벤트는 창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로또보다도 어려운 확률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률을 바라보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 자체의 과정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의 의미를 가지려면 직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직업을 계속 바꾸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창업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라서 저희 같은 모델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투자에 받을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엄청난 J커브를 그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매년 직업으로서의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나름의 성공이 있는 거죠. 성공의 형태가 다른 거죠. 어떻게 그럼 이 일을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오래 이거 안에서의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오래 비즈니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육들을 올라와 있어요. 지원하시면 물론 심사 과정은 있지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데이 워크샵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 열긴 해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하시면 그러면 저희 코치들이 미리 자료를 받고 코칭을 1대1로 해주시거나 마케팅 부분도 도움이 필요한 것들 해드리는 원데이 세션이 있어요. 액션데이라고. 그런 거를 신청하시면 좋고, 내가 의지는 있고 생각은 있는데 실행까지 못 가신 분들 입장에서 저희 책을 읽고 실행을 바로 작은 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 바람이고, 저희가 나름 책 구성 안에 어떻게 실행을 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한 매 장마다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스스로 셀프 체크 하시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남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건 사실 유효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건 이건 각인되는 것 같고, 창업가는 계속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창업을 하신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있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실행을 요구받는 입장이시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실행에도 퀄리티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그냥 아무거나 뭐 하는 게 또 실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향점은 크게 있어야 되는 거죠. 창업을 통해서 내 생각을 구현해 보겠다, 내 가설을 검증해 보겠다가 사실 창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증이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 검증이 잘 안 되면 그 과정을 또 하는 게 창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실행을 할 거냐는 있어야겠죠. 실행도 처음 해보면 실행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타협하는 순간 그게 제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퀄리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생각했던 그 기준점을 똑같은 기준점으로 내 사업을 대한다고 하면 그 퀄리티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표가 어떤 일정에서 타협을 해버리면 더 높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현되지 않아요. 대표가 만족했으니까. 대표가 항상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래야 고객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실 때도 처음은 당연히 퀄리티가 낮지만 그래도 나의 기준점을 낮추지 말자. 그 기준점을 향해서 가는 실행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원하셨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삼 년 전에 처음 이제 상장을 해야겠다. 일단 사회적 기업도 상장할 만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에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장사에 걸맞는 규모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창업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이스 사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하는 마케팅 사업, ESG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사업, 글로벌 사업, AI 직무교육과 개발자 교육하는 사업까지 점점 늘려왔어요. 지금은 저희가 창업교육회사라기보다는 ESG 목적으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사회를 공헌하거나 소상공인 성장 지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최대 매출, 최대 이익을 시현했고, 자본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한 번 더 도장을 받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사들한테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투자를. 내년 4월에 코스닥의 일반 상장 트랙에 청구를 하는 게 저희의 스케줄이어서 만 1년 남았어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의미 있는 영역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 있죠. 상장을 하고 나면 더 많은 창업가들을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실행해보는 거고, 그런 와중에 마침 또 저희가 10년이 됐고 저희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낼 수 있는 기회도 왔고 1년 뒤에 결과를 또 받쳐주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회사를 그만두는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인생에 걸린 일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실행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행들 결과가 그렇게 나쁘더라도 내 상황 전체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실행이라도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몰랐던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라서 저는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